오늘 이제 썸네일 그 헤드라인인데요. 네, 어제 잠깐 말씀은 제가 좀 드렸어요. 일단 합당이 무산되고, 예. 전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합당이 안 되는 거다. 좀 정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강두구 의원의 페이스북, 삭제된 페이스북이 잠깐 논란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심상치가 않다. 이게 꼼수가 숨어 있는 것 같다. 그런 인상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날 방송을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합당 무산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된 날이 제가 방송을 쉬는 날이어서 목요일 날은 또 어제는 또 방송에 김어준 싼똥 치우느냐고 이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이 연대통합 추진준비위원회라는 걸 최고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일종의 이제 타협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그 친명 쪽 최고위원들이 이거를 받을 필요가 없는 문제 아니냐. 그리고 추진위면 추진이지 추진을 준비하는 위원회는 뭡니까? 추진준비위는. 저는 뭐 이게 태어나서 이런 명칭의 조직은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추진이면 추진이고 준비위면 준비위지. 통합 추진 준비위예요. 그 희한한 명칭의 조직을 만들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이게 좀 그 일종의 타협안이라고 제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의원총회에서 결론 난 건 뭐냐면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자예요. 지방선거 이후에 통합을 추진하자가 아니야. 논의하자야. 그리고 아까 여론조사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민주당 지지층 중에 합당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지방선거 전 합당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30%에 불과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자는 사람도 30%예요. 그리고 30%는 여전히 합당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야. 그러면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합당 문제를 논의를 해서 당이 내전 상황, 내분 상황에 빠뜨리는 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 3등분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3등분이. 그래서 이 논의를 지방선거 전에 하지 말고 논의를 하는 순간 논쟁인 거예요. 민주당이 완전히 반토막이 나 있는 거잖아. 합당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이게 반반씩 나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논의 자체를 지금 추진을 하게 되면은 지방선거 전에 내분이 발생하고 논란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의를 합당을 미룬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번 의총 결과는 합당을 미룬 게 아니고 합당 논의를 미룬 거예요. 이게 정확한 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이번 의총에서 모아진 의견대로 하면은 지방선거 전까지는 올스톱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올스톱을 하고 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합당을 할지 말지를 가지고 당에서 공식적인 토론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식적인 토론을 통해서 합당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그때 통합 추진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조국적 신당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논의가 중단된 상황인데 통합 추진 준비위원회를 만드는 건 실제 연대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선거연대 문제를 그 추진위에서 논의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통합까지도 지방선거 전에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왜 하냐는 거예요. 선거연대가 필요하면은 명확히 선거연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다 통합까지 끼워 넣어가지고 추진을 한다? 이거는 의총의 결론 사항하고 거리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형적인 명칭이 나온 거예요. 제가 볼 땐. 그 친명 의원들은 야, 이거 통합 추진위는 아니다 이거. 이런 의견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정청래가 꼼수를 쓴 게 추진 준비위로 하자. 이건 말장난인 거죠. 근데 어쨌건 간에 이런 기구가 만들어지면 조국 당과의 공식적인 협의 테이블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통합할 수 없는 문제 아니야. 연대건 통합이건 파트너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기구를 만드는 순간 통합의 논의 테이블이 공식적 논의 테이블이 생기게 되고 그 공식적 논의 테이블에서 정청래와 조국이 무슨 얘기를 주고받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 이거는. 우리는 연대까지만, 선거 연대까지만 얘기를 해라.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국과 정청래가 직접 정작 만나가지고는 통합 논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찝찝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국이 민주당에서는 이제 사실은 뭐 형식적인 합의가 아닌가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국이 바로 이걸 받았어요.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조국혁신당 당원 동지 여러분, 어젯밤 정청래 민주당 대표님으로부터 연대와 통합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합니다.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의 결정을 추임받을 것입니다. 향후 양당의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는 내란 세력의 완전한 심판, 지방정치 혁신 등 정치개혁,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지 숫자의 결합과 확대가 아니라 비전과 가치의 결합과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합당 논의 국면 이전까지 일관되게 국힘제로, 부패제로를 위한 지방선거 연대를 주장해 왔습니다. 양당 간의 회동이 이루어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선거 연대가 맞다면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지방선거 연대의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입니다. 지방선거 후에는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책임감 있게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양당은 진심을 가지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특정 정치인 개인과 계파의 이익의 관점에서 사안을 접근하면 반드시 역효과가 납니다. 결과를 보지 못하고 논쟁만 하다가는 국민과 양당의 당원께 또다시 실망을 드리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 대표께서 조국혁신당 당원에게 표명한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조국혁신당 당원은 당으로 향해지는 비방과 모욕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비가 온 후 땅이 굳듯이 향후 양당 간의 연대와 단결이 강화되길 희망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어떤 풍파 속에서도 대의 중심 큰 정치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조국이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저는 참 느끼는 건데 감사는 참 잘해요. 감사맨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예. INF J5님 조털레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손해를 감수하고 합당을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윤석열이 궁지에 몰려서 계엄을 선포한 거랑 비슷해 보여요. 사이비 종교 수사가 좁혀 오는 게 아닐까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간단한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가 뭐냐면은 조국당은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은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지방선거는 조국당 장례식이다. 뭐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지금 지지율 아까 갤럽 여론조사 보세요. 2% 나와요, 지지율이.
그것도 호남에서 5% 나오는데 호남 거 빼면은 호남 외의 지역에서는 호남에서 5% 나오는 것도 의미가 완전히 없는 거죠. 국민의힘만큼도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호남에서 지지율이. 근데 호남에서 5% 나와요. 갤럽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그 호남 빼면은 나머지 지역에서 1%란 얘기예요. 1%. 뭐 지지율이 0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갤럽 여론조사 보면은 2030 지지율이 0이에요. 0. 2030 지지율이 0%가 나옵니다. 이거 뭐 정당으로서의 어떤 그 존립의 의미가 없는 수준의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뭐 지금 의석수야. 민주당 지금 12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사실 제가 이제 아까 소영길 대표님 소나무당 창당할 때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소나무당을 좀 빨리 창당을 해가지고 그 먼저 알박기를 했어야 되는데 조국이 먼저 알박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국한테 소영길 대표님이 좀 뺏긴 거지. 그래서 사실 그때도 이제 저는 주장을 했던 게 뭐냐면은 그 뭐 지민비조 뭐 하실 분들은 하시는 것도 좋은데 좀 송영길한테 나눠줘라. 한 3개 정도만 소나무당이 가져가면은 3% 정도 만들어서 3% 5% 정도 만들어가지고 송영길이 한 3개 정도 송영길 소나무당에서 가져갔으면은 조국당이 못 날뛴다. 지방선거 끝나도. 근데 이제 사실 민주당 몫인 건데 김어준이 지민비조 설쳐가지고 그 민주당 목 12개를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과 상관없이 선거 제도에 어찌 보면 혜택을 받아가지고 12석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 당의 그 역량보다 과대평가가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실 뭐 지민비조 할 일도 없고 해봐야 통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본인 실력대로 처음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사실 뭐 조국하고 비슷한 건데 조민하고 조국당이 지난번 시험 봤을 때는 뭐 저기 뭡니까 그 표창장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리한 스펙을 집어넣어가지고 스펙 장사한 거지. 그래가지고 선거 때 본인의 실제 능력보다 실제 실력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건데 이번 지방선거는 본인 실력대로만 봐야 돼요. 근데 컨닝도 못해. 스펙 위조도 못해요. 이제 실력대로만 들어가서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러면 실력이 뽀록 나지. 그럼 조국의 실력은 지금 뭡니까? 2%잖아요. 2%. 2%가 실제 조국의 실력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2%면은 원래 정당 예산이에요. 그죠? 국회의원 의석이 없으면 2% 3% 이하. 물론 그게 위헌 판결이 나긴 했지만은 3% 이하를 받으면 정당 해산되는 거야, 원래는. 그러니까 정당이 해산돼야 될 수준의 지지율을 지금 조국당이 받고 있는데 지방선거에서 무슨 결과가 나옵니까? 바로 장례식 치르는 거예요, 조국당은. 이번 지방선거 끝이다. 물론 뭐 의석이 금배지가 있으니까 다음 총선 때까지 당은 유지가 되겠지만은 다음 총선까지 가면 완전히 문 닫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상정 정의당보다도 지지율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꾸 저기 김어준이는 5%라고 우기고 있는데 2%가 정답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방선거에 문을 닫기 때문에 문 닫기 전에 몸값 올려가지고 팔아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합당 문제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제가 조국이라면은 저는 똑같이 할 거예요. 지금 뭐 제가 조국당 대표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지금 그나마 좀 몸값이 속값 받을 수 있을 때 빨리 팔아치워야지. 그래서 뭐 뭐라도 하나 해먹어야지. 지방선거 끝나고 합당한다 그러면은 과연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 끝나면은 합당 찬성 여론이 더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조국당이 아주 신랄한 평가를 받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 끝나면 이거 뭐 굳이 합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어. 자, 아무튼 지금 상황을 제가 지난번에 뭐 결혼에 비유를 해서 현재 상황을 설명을 해드렸더니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조국하고 정청래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집안에서 맹렬한 반대가 나온 거예요. 이 결혼 반대세, 결혼 반대가 나왔어. 근데 뭐 결혼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그러는데 대체로 이제 반대 쪽이 무게중심이 쏠린 거죠. 근데 이제 결론이 안 나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은
우리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결혼을 할지 말지를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결혼을 할지 말지 그렇게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 그래서 조국은 이제 파혼을 당한 거예요. 예, 원래 이제 3월 달에 결혼을 하기로 식장까지 잡아놓고, 문재인이 주례를 보고, 김어준이 사회를 보고, 3월 달, 4월 달에 전국을 돌면서, 축의금을 받겠다고, 결혼식, 전국 투어 결혼식까지 지금 잡아놓은 상황인데, 파혼을 당했어. 시댁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너무 위조를 많이 해. 나 이기 결혼 반대세. 근데 아무튼, 정청래가 계속 결혼을 하겠다고 당사자가 때를 쓰니, 그러면 6월 이후에 우리가 결혼을 할지 말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결론이 난 거야. 파혼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정청래가 미련이 남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은, 자, 그러면은, 6월 이후에 우리가 논의를 하는데, 그래도, 결혼을 하는 방향으로 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를 지금 만든 거냐면, 연애 결혼 추진위원회, 추진준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파혼이 됐는데, 연애 결혼 추진위원회를 만든 거야, 지금. 추진위원회도 아니고, 추진준비위원회. 처음엔 정청래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연애를 할지 결혼을 할지, 요거를 우리가 한번 당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연애 결혼 추진위원회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 신우이 있잖아. 이현주 신우이가, 야, 이게 무슨 소리야. 결혼 지금 나중에 6월달 이후에 얘기해보기로 한 거 아니야. 그런데 연애 결혼 추진위원회를 만들면은, 그건 누가 봐도 결혼 추진위원회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 안 된다. 무슨 소리냐. 네? 그 추진위를 왜 만드냐. 결혼할지 말지도 결정이 안 났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자, 어떻게 합의를 한 거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연애 결혼 추진위로 하면은 결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연애 결혼 추진 준비위원회를 만들자. 예? 연애와 결혼을 추진할지 말지를 준비하는 준비위원회를 만들자. 그러니까 이게 들어보면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아,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싸울 수가 없으니 그러면은 연애 결혼 추진 준비위원회로 하자. 이게 뭔 말이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리고 저는 또 하나가 연대와 통합 추진준비위원회라고 참 명칭도 희한하게 정해놨는데 지금 일단 파혼은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할지 말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됐는데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결혼을 꼭 조국이랑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양하게 연애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다양하게 연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까 연대는 연애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 됩니다. 통합은 결혼 이렇게 본다면은 일단 연대 추진위원회로 가는 게 맞아요. 지금 조국은 좀 결혼까지는 좀 힘들다 이렇게 결론이 났으니까 그러면 어쨌건 결혼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연애를 많이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여자도 만나보고 저런 여자도 만나보고 소개팅도 많이 해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애 결혼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연애위원회를 연애추진준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럼 6월달까지는 내가 여기저기 한번 소개팅을 해보자. 그래서 연애추진준비위원회를 만들고 되게 힘드네 이거 씨발 명칭을 희한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결혼은 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소개팅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선거연대를 하는데 조국당하고만 합니까? 선거연대를? 선거연대는 조국당하고만 하는 게 아니고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하고도 선거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은 1%니까 1% 당, 진보당하고 뭐 기본소득당은 지금 지지율이 1% 나오잖아요. 그 1% 나오는 당하고 뭘 연대를 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2%는 뭐 대단한 거예요? 2%는 소개팅하고 1%는 소개팅하면 안 됩니까? 1%라 2%라 일단 소개팅은 해봐야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조국당하고의 연대도 중요하지만
저는 진보당하고의 연대가 더 중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큰 게 하나 걸려 있어. 진보당하고는 큰 게 하나 걸려 있습니다. 울산이 걸려 있잖아. 울산시장이, 울산광역시장이 걸려 있어요. 지금 진보당 후보가 울산에서 지지율이 10% 넘게 나와 지금. 그런데 진보당 후보가 완주를 해버리면 그 무슨 수로 이깁니까? 후보 단일화를 해도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조국당이 그렇게 지지율이 나올 만한 지역구가 있어요? 지지율은 그래 뭐 2%니까 진보당보다 2배가 높은 거네요. 그죠? 진보당보다 조국당 지지율이 2배가 높다고 하더라도 2배가 높네. 2배가 높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진보당만큼 실제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만한 지역구는 없어요. 진보당은 울산 쪽도 그렇고 창원이나 거제 이쪽에서도 지지율이 많이 나옵니다. 노동자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진보당 지지율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기본소득당이나 사회민주당은 지금 뭐 선거를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제가 자세히 몰라서 오늘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진보당은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낼 만한 역량이 있고 특정 지역,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는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 연대를 한다라면은 진보당과의 선거 연대가 훨씬 더 지금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데 조국당하고만 연애 추진위원회를 만들면 어떡합니까? 같이 해야 되는 거지. 진보당하고도 하고 저기 조국당하고도 하고 뭐 기본소득당이나 사회민주당도 후보를 낸다라면은 그 당들하고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개팅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사이다TV님, 인천시장 박찬대, 연수갑, 송영길, 개항을 김현준, 현실이 되는 것 같네요. 수도권 압승 가자. 예. 뭐 그렇게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 분위기로는. 그러니까 이상한 조직을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선거 연대 조직을 만들려면은, 여권 정당들, 진보 민주 정당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선거 연대 조직을 만들어야지, 왜 조국당하고만 선거 연대 조직을 만드느냐. 그거는 니네들 결혼을 전제로 한 거 아니냐. 결혼을 전제로 조국하고만 연애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의총 결론, 당 지도부의 결론과 거리가 먼 거예요, 지금. 세상에 여자가 조국밖에 없어? 조국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집안에서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결국은 조국과의 결혼을 전제로 조국하고만 연애를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은근슬쩍 지금 뭉개고 가는 거 아니야. 게다가 제가 그 강득구 의원 그 문자가 논란이 됐는데, 자, 저는 이게 천기 누설을 한 게 아닌가 봐요. 강득구 의원이 일부러 그랬는지 실수로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으나 천기 누설을 했다. 중요한 천기 누설의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의 문자를 보면은 중요한 천기 누설 내용이 있다. 자, 이게 홍익표 수석이 전한 통합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은 통합 찬성이다. 자, 일단 공식적인 입장은, 강훈식 비서실장의 입장은 뭐였냐면은, 대통령은 당 문제는 당에서 알아서 해라.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가 공식 입장이에요. 그런데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입장이 통합 찬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것은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문제예요. 잘못된 얘기야. 현재 상황상 지방선거 이전 통합은 어렵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 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합니다. 내일 합당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면 바로 합당에 관한 수임기구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대통령의 입장까지 전달받았습니다. 그 전제에 정청래 대통령은 통합 추진을 위한 논의기구를 양당 사무총장이 맡고 논의기구와 연동된 실무기구를 함께 구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통합추진준비위원회가 통합 추진을 위한 논의기구란 얘기예요, 여러분. 논의기구. 어? 우리 당원들을 속인 거야, 이거는. 정청래의 의견은 통합 추진을 위한 논의기구를 양당 사무총장이 맡고, 논의기구와 연동된 실무기구를 구성하자라는 의견을 얘기를 한 거예요. 즉, 통합 추진위를 만들자라는 의견을 정청래가 얘기를 했고, 자, 이거는 그 시어머니가, 야, 이건 아닌데? 해서 준비위원회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합당에 관한 수임기구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대통령의 입장까지 전달을 받았다. 그러면 정청래가, 자, 홍익표 수석이 전한 통합에 관한 대통령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자, 홍익표 수석을 통해서 대통령이 통합전당대회,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고 통합전당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대통령의 의견이 이렇다라고 얘기했고, 수임기구까지 만들어라,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라 라고 홍익표 수석이, 자, 누군가에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청래는 이게 대통령의 뜻이니까 통합추진기구를, 수임기구를 양당 사무총장이 맡는 것으로 해가지고 만들자라고 최고위원회에서 얘기를 한 거야. 이 내용을, 자, 강두구 최고위원이, 이게 김민석 총리가 한 얘기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게 진짜 대통령의 뜻이 맞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어서 저것을 페이스북에다가 임시 저장을 했다라고. 예,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임시 저장을 해놓은 거다. 예, 임시 저장을 해놓은 걸 보좌진이 착오를 해서, 착오를 해가지고 보좌관이 실수로 저거 임시 저장돼 있던 거를 공개를 해버렸다. 자, 이 얘기를, 자, 누굽니까? 장성철 평론가에게 강두구 의원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이 오버를 했어요. 지방선거 후에 조국당과 합당 후 통합전대 얘기는 대통령 뜻이 아니래요. 의총 전날 9일에 홍익표 정무수석이 몇몇 의원에게 통합전대가 대통령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강두구 의원이 이건 김민석 총리랑 얘기가 다른데라고 생각을 해서 메시지를 보내려고 일단 들은 얘기를 정리해가지고 글로 임시 저장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실수로 공개가 돼버린 거다.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 아니라고 해서 결국 김민석 총리한테 메시지를 안 보냈대. 그런데 실수로 임시 저장한 글이 페북에 올라간 거래. 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정리가 됐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강두구 의원이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야, 지금. 홍익표 의원이 이런 얘기를 몇몇 의원들에게 했는데 그 얘기를 강두구 의원이 전해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강두구 의원은 이거 김민석 총리의 얘기와 다른데? 얘기가 이상하네? 그래서 이것을 김민석 총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임시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김민석 총리하고 연락이 안 돼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물어봤더니 대통령 뜻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강훈식 김민석 총리에게 강두구 의원이 확인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보좌진이 실수를 했는지 본인을 실수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대통령 실수로 게시가 되면서 저 내용이 오픈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홍익표 정무수석을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저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저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아니, 전원이잖아, 이것도. 홍익표한테 들었다고 의원들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의원이 정청래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정청래가 수임기구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잖아. 대통령 발의를 하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홍익표 원내수석도 피해자일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이 얘기는 초기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처음에 합당 얘기 나왔을 때도 정청래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뜻이다. 대통령하고 만찬을 했을 때 대통령한테 통합을 하라고 뭐 얘기를 들었다. 자,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뜻이 통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정청래예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뜻인 줄 알았어, 초반에.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대통령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또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홍익표 정무수석도 저는 피해자라고 봅니다, 지금은. 본인이 아니라고 그랬고. 아니, 맞으면은 전화를 오픈하든지.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조국하고 짜고, 예? 조국하고 짜고 지금 장난질 치는 거예요, 얘네들이. 저는 조국과 정청래가 짜고, 대통령, 조국도 인터뷰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뜻은 통합이다. 우상호한테 그런 얘기 들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얘네들이, 자, 이 강두구 의원의 글을 놓고 오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추정이 되는데, 여기 보세요. 예. 자, 지방선거가 끝나면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전당대회를 한다라는 게 지금 얘네들 생각이에요. 응?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합당 논의에 들어가서, 예? 합당 논의에 들어가서 전당대회 전에 합당을 하고 통합 전당대회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원대회를. 그렇게 판을 짜는 거예요, 지금. 통합, 연대통합 추진위 준비위원회라는 게 사실상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얘네들이 통합을 밀어붙여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조국당하고 또 그 밀약을 하겠죠. 예. 조국당하고 작전 짜가지고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당원대회 하기 전에 합당을 하고, 예. 합당을 해가지고 조국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참여를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합당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정청래가 연임을 하기 위해서 조국당을 끌어들인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우려가.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어제 이제 나온 여론조사예요. 민주당 차기 당대표 지지도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보시면은, 자,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정청래가 근소하게 앞서요. 그 다음에 진보층을 대상을 했을 때는 격차가 벌어집니다. 예, 김민석이 33, 정청래가 41.6%로 오차범위 바깥으로 벗어나요. 근데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김민석 후보가 약 2%, 3% 가까이 앞서는 결과가 나오죠. 자, 진보층에서 정청래가 김민석을 크게 앞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조국당 지지자들 혹은 뭐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 이런 정당 지지자들이 정청래를 선호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현재 민주당 당원들로만 당대표 선거를 하면은 김민석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조국당 당원들까지 참여를 해가지고 당대표 선거를 하면은 정청래가 이길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예, 조연아님, 정청래 조국 진짜 제명시켜야 할 듯. 잔머리는 진짜 사악한 인간들. 이런 데이터를 조국이나 정청래가 모르겠어요? 민주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경선을 하면 조국이 진다. 정청래가 진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1인 1표제를 그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배경도 여기 있는 거예요. 대의원이 만약에 있었으면은 김민석 총리가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도 대의원에서는 박찬대 후보가 이겼잖아요. 당원들에서는 크게 차이가 났지만. 그래서 1인 1표제를 안 하고 대의원 제도가 유지가 됐으면은
김민석 총리가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대연주에 없애버렸잖아. 일단 정청래가 더 유리해진 거죠. 여기에 조국당하고 합당을 해버리면 또 유리해지는 거예요. 계속 정청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민주당의 상황을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본인들의 그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통령 파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이 언급을 했잖아요. 대통령 얘기 꺼내지 마라. 대통령은 당 문제는 당이 알아서 하라는 게 공식 입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홍익표 정무수석을 팔아가지고, 대통령을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홍익표 정무수석을 팔아가지고 이게 마치 대통령 뜻인 것처럼 전당대회 전에, 당원대회 전에 합당을 해야 된다라는 게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사기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저놈들이. 이거 완전히 사기꾼들 아닙니까? 저 통합 준비위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의 뜻과 완전히 거리가 먼 내용이라고 보고, 당연히 저런 짓을, 바보입니까? 김민석 총리나 이재명 대통령은 바보예요? 정청래를 당대표 만들어주고 싶어서 조국당하고 합당하는 거예요? 아니, 합당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합당을 해야 된다라는 게 대통령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당원대회가 끝난 다음에 해야지. 당대표가 바뀌는 판에 합당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정청래 임기가 6월달이면 끝나요. 본인이 당대표를 나와야 되기 때문에 6월달이면은 당대표 임기가 끝납니다. 근데 합당을 추진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임기가 끝나가는, 그것도 당대표에 또 출마를 하는 선수가 룰까지 정하는 거 아니에요. 홍진아님, 송영길 대표님이 인천 연수구 출마하신다는 기사 떴다네요. 아유, 빨리도 하십니다. 연수구 나가시는 게 모양새가 좋죠. 그리고 김남준 대변인은 이제 앞으로 더 정치적으로 성장을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개항을 김남준 대변인이 나가고 송영길 대표님이 연수구 나가는 게 모양새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합 그 준비위원회, 이것도 스톱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또 사기를 치고 우리 당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끊임없이 당권투쟁, 권력투쟁에만 눈가리 뒤집혀가지고 저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